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민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영화 밀양으로도 유명한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벌레 이야기. 자연과 가벼운 얘기하고는 좀 사뭇 어울리지 않는 주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벌레 이야기를 읽고 용서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용서는 어떤 모양일까? 용서와 해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입장이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먹먹한 이야기 속으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윤미연 선생님은? 저는 먼저 그 밀양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저는 그 왜 이 제목을 밀양이라고 했을까에 굉장히 궁금했었고, 이어서 벌레 이야기가 원작이었다는 것도 있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제목과 벌레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됐을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용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조금은 바라본 그런 것에 굉장히 지금도 사실 벌레 이러면 좀 하찮지만 또 우리가 또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엽고 이게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가벼운 것이기도 한데 이제 작품에서는 그 인간이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 벌레, 카프카의 벌레 변신에 나오는 그 벌레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밀양에서 제목은 그 빛이 주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었나. 1타 2피인데요. 질문 하나를 드렸는데 벌레 이야기와 밀양 이야기를 동시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은민 선생님,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저희가 해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많이 듣고 말을 해왔는데요. 해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자신의 삶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해방이 주어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애 선생님한테 용서는 어떤 걸까요? 참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용서라는 것을 꼭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주변의 강압과 그 용서를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할 수 없었던 상황이 결국 일어났던 거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내 스스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되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람이 엄마의 입장에 감히 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주위에 혹시 아람이 엄마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용서하지 말라고.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그저 조금 지켜봐 주는 거. 아람이 엄마가 그 상황을 정말 조금은 좀 담담하게 지켜봐 줄 수 있을 때, 그 힘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굳이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람이 엄마를 만나면 지금은 미워해도 괜찮아요. 미워하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조금 지켜봐주고 당신 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손을 조금씩 잡아주고 누워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세워주고 앉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아람이 엄마의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기다려줄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만났을 때 말없이 안아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용서할 수 있는 힘 또는 사건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어떠한 충고나 어떠한 제한 없이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섣불리 괜찮아, 네. 힘내라는 말을 섣불리 너무 쓰는 것 같아요. 네, 안 괜찮아요. 그래서 또 괜찮을 그렇죠. 수 있어요. 힘내라는 거는 그 아파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절망하는데 나는 꼭 힘들어 뭐 이런 나의 무능의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들 삶에서 가장 용기를 내었던 용서가 있을까요? 먼저 이은민 선생님. 저는 삶에서 만나는 사건에 대한 탓을 타인에게 하지 못했을 경우 제 자신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노보다는 우울 쪽으로 갔던 게 많고, 그 분노나 우울은 같은 모양이 다른 형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울한 저를 용서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용서. 네,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내면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선택했던 부분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모임에서 저를 드러내고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용기부터 냈던 것이 저희 용서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그러므로 해서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 네네. 그리고 드러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멋진데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를 한 경험들이 쌓여서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타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가장 큰 용서는 책 읽기였다. 근데 책 읽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탁월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윤미애 선생님은 혹시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본인에게? 최근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조금 의료사고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의사가 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거에 너무 몰입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거는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 의사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은 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의사와 화해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은 화해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미워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용서를 내가 해야 해. 뭐 이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 상황을 이제는 조금은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의사는 분명히 그때는 아마 괜찮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상황을 차분하게 저랑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도 용서가 좀 안 됐었어요. 그 병원을 말리지 못한 저 자신도 용서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랑은 조금 화해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나로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그 결과만 보고 나를 너무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기를 하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좀 더 성숙의 단계를 가지 않을까. 살아남기가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무효가 된다고 해서 한 번씩은 아직도 생각하면 가끔 화도 나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용서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네요, 그죠? 그리고 사람보다 사건에 집중을 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보편적인 노력이죠. 그것이 두 분이 말씀하신 용서의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용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넓은 자연 속에 나와서 윤미애 선생님과 이은민 선생님 함께 무거운 주제, 용서, 벌레 이야기,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